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비제프 리테일 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철현 수석이라고 그러고요. 이번에 편의점 에세이 어쩌다 편의점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에게 편의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기장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편의점을 찾잖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저희가 물건을 판매하는 거겠지만 사실 좀 줌아웃해서 그걸 보면 저희의 생활들이 다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카드 명세서만 보더라도 편의점 내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어떤 시대적인 자화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현재 진행형인 역사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홍대 쪽에 그 라면 특화 편의점이라고 라면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오픈을 했거든요. 책장처럼 봉지 라면들이 다 가지런하게 진열이 돼 있고요. 라면, 한강라면처럼 라면 조리기도 설치가 돼 있고, 시식대도 컵라면을 모형을 딴 시식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인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게 외국인 SNS라든지 아니면 한국 관광 책자에도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하루에만 라면이 한 500개 정도 팔리고, 특히 라면 매출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한 65% 정도나 될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핫플레이스예요. 그래서 일부러 홍대에 와서 이 라면 라이브러리를 방문해 주실 정도로 너무 많은 인기가 있고, 또 홍보팀에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뭐 후지TV라든지 중국 CCTV, 그리고 외국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단품으로는 커버룸입니다. 네, 커버룸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대쯤에 들어왔을 때 편의점에서 아이스 드링크라는 제품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이스 드링크가 커버룸에 파우치 음료를 따라 마시는 그런 음료인데, 사실 아이스 드링크를 위한 보조 제품이었습니다. 영화로 치면 조연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아이스 드링크뿐만 아니라 뭐 술이라든지 다른 탄산음료, 생수 이런 것들하고 워낙 이제 궁합을 잘 맞춰가지고 아이스 드링크보다 점점점 더 판매량이 증가를 하기 시작해서 2013년에 전체 상품 중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매년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만 해도 서울 수도권에 편의점이 주로 생겼고, 그때 드라마 질투를 보고 편의점이라는 채널을 처음 알게 됐고, 제가 초등학교 때 편의점을 처음 이용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편의점은 비싸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절대 가지 마라고 했던 그런 채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편의점이 한 35년의 역사를 이렇게 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대형마트 못지않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득템 시리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 감자칩만 해도 이제 흔히 이 원통형 감자칩 같은 경우 지금 한 4,000원대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2,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0~50% 정도 저렴한 초저가 PB들이 계속 나오고, 그거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워낙 히트를 쳐서 지금 누적 판매량 2천만 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하고에도 강경 경쟁력 같은 경우도 흔히 주로 구매하시는 이제 계란이라든지 우유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식재료들부터 해서 이제 여성용 티슈 같은 경우도 800원짜리 티슈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MB 상품은 60매가 들어있는데 저희는 70매가 들어있는데도 8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형마트 못지않은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들어오셔가지고 편의점 오면 그래도 득템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을 팝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골드바를 약간 카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금액은 이제 약간 아주 작은 그램수이지만 그게 금액대가 한 7만 원부터 10만 원대, 20만 원대 충분히 이렇게 구매가 가능한 가격대로 구성을 했고, 최근에 이제 금테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성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는 식품만 파는 줄 알았는데 이런 금까지 이제 판다라는 것들로 이제 조금 많이 판매를 한다라는 전략보다는 소비자들한테 좀 새로운 경험,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도 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명절 이색 선물로 예전에 이제 1,000만 원짜리가 넘는 이동형 주택도 판매를 했었고, 5천만 원이 넘는 스크린 골프 박스, 그리고 6천만 원대 외제차 이런 것들도
판매를 했는데 실제로 팔렸습니다. 편의점에서 보통 고매출 점포는 병원 점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병원점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입지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병원 같은 경우는 고정된 상권이고 의료진과 같은 상주 인구들이 항상 365일 24시간 있으시고 환자분들도 많으시니까 객수도 많고 그리고 이제 특히 객단가가 일반 점포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환자용품들 같은 경우는 내과 자체가 일단 높고요. 그리고 좀 아프신 분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음료 같은 경우도 좀 비싼 이제 건강 음료들을 많이 구매하시고 특히 또 재밌는 거는 그 애기들 장난감이 엄청 많이 팔립니다. 애기들 아플 때는 저도 딸이 있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장난감을 사줬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님들의 어른들의 마음이 있어서 병원점 같은 경우는 되게 장난감들이 굉장히 비싸더라도 진짜 잘 나가고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객수 곱하기 객단가기 때문에 객수도 많고 객단가가 많은 병원점이 좀 매출이 높습니다. 최근에 좀 재밌는 동향이 20대 점주님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 신규 창업 비중으로 하면은 예전에는 한 자릿수 비중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한 10% 후반에서 20%대까지도 20대 점주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을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이분들이 저희 때, 제 세대 때하고의 어떤 가치관들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뭐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고 이렇게 회사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은 회사에 들어가서 정해진 월급을 받고 그리고 시키는 일만 하고 그리고 연차가 쌓여서 언제 잘릴지 모르고 그런 두려움보다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만큼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는 구조에서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주도하는 삶을 좀 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20, 3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채널이고 그분들이 제일 많이 잘 아시는 채널이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좀 운영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물론 어떤 창업 비용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다른 아이템들보다는 편의점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집에서 조금의 어떤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시작을 하셔가지고 잘 되시는 분은 하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젊으신 분들은 2개, 3개씩 또 늘리세요. 왜냐면 그만큼 또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들이고 특히 이제 뭐 작년에 포켓몬빵이 유행했을 때 인터넷에 이제 포켓몬 그림 그리셔가지고 점포에 붙여서 이제 인터넷에 되게 바이럴이 많이 됐던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 구리 쪽에 있는 되게 젊으신 20대 점주님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최신 트렌드를 굉장히 빠르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점포 운영을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서비스 마인드도 굉장히 높으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편의점 쪽으로 오시다 보니까 편의점이 더 젊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몽골, 말레이시아, 올해 최근에 이제 카자흐스탄도 오픈을 했거든요. 몽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출하기 전에는 서클K라는 게 먼저 들어왔는데 아예 시장에서 후퇴를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편의점이 없는 곳에 저희가 들어가서 데일밴드처럼 몽골 사람들한테는 편의점은 CU라는 고유명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점포수도 가장 많고 지금 거의 거기는 만남의 장소가 됐고요. 특히 몽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80년대 수준의 어떤 인프라로 있다 보니까 주변에 화장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달리 몽골 편의점은 대부분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개방형 화장실로 해가지고 사실 이제 어떤 위생이나 복지 차원에서 그게 사회적인 문제로도 대두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편의점을 갖춘 편의점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식적인 부분도 뭐 소비자의 후생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처음 편의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일본 패밀리마트의 브랜드를 빌려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12년도에 브랜드 독립을 했고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진출을 같이 했거든요. 패밀리마트가 먼저 진출했고 저희가 최근에 진출을 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저희가 브랜드 독립을 해서 약간 편의점 한일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점포수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조금 적지만 사실 저희가 거기에 이제 떡볶이나 이런 것들이 매출 1위거든요. 떡볶이가 워낙 잘 팔려가지고 일반 떡볶이 말고도 로제 떡볶이, 짜장 떡볶이 이런 것까지도 확대를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 지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 한일점에서 어떤 점당 매출 지수가 저희가 일본 편의점들을 조금 앞지르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뿌듯한 게 있습니다. 거의 한 십몇 년 전이긴 한데 그때 어떤 가장 많은 오해를 받았던 게 삼각김밥은 묵은 쌀을 쓴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사람들끼리의 어떤 인식의 그게 아니라 공공연히 방송이나 기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인용이 됐어요. 근데 하지만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었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제가 공장 가서 직접 눈으로도 봐왔지만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편의점 간편식품은 대량 생산을 할 뿐이지 집에서 만드는 원재료와 방식을 똑같이 만듭니다. 편의점에 어떤 그 쌀이 들어가는 미반류 뭐 도시락이나 김밥, 삼각김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라도 쪽 지자체하고 업무 제휴를 맺어가지고 햅쌀을 매년 공수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삼각김밥의 김도 완도김을 쓰고요. 그리고 공장마다 그 밥 소믈리에라고 하는 전문가분들이 직접 쌀알을 검수를 하셔가지고 가장 품질이 좋은 입자의 어떤 쌀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칼로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식품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지키고 특히 공장 같은 경우는 해썹 인증을 당연히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수준은 해썹 이상의 운영 기준으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집밥보다 맛있을 수는 없지언정 집밥에 준하는 수준의 위생과 어떤 정성과 품질로 만든다는 거를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